알죠? 일루미나이트 그 해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것도 뭐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다른 것도 뭐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알조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거기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면서 나온 건 페스타가 뭘까? 페스타가 뭘까 이렇게 봤는데 평택이 아닐까? 마침 미국이 그 사드 미사일 포대를 평택 기지로 옮겼어요. 제가 파일 올리고 그 다음날 훈련 상황이다 그러면서 옮겼는데 페스타, 평택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데스스타라는 이렇게 인공 행성이 있어요. 그 이름이 또 데스스타예요. 그죠? 왜냐면 노래에 보면 우주에 뭐 이렇게 미사일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우주여행하는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데스스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죠.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뭔가 인공위성 쪽으로 뭔가를 하려는 생각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데스스타를 지금 일본의 기술로 미국의 도움 없이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 우주 선진국의 도움 없이 일본 혼자서 단독으로 데스스타를 만든다는 건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그 데스스타를 운영하는 게 스타워즈 상에서 뭐예요, 그죠? 제국이죠. 제국주의를 갖고 있는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올림픽은 히틀러도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에 올림픽을 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 코스를 이렇게 전쟁 루트로 전쟁 진군 루트로 마라톤을 이렇게 코스를 정했었죠. 그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근데 일본은 섬이라서 뭐 마라톤 코스를 정할 수는 없겠죠. 그죠? 뭐 아무튼 그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그죠? 여러가지 원래는 아니겠죠. 그럼 올림픽이니까. 근데 뭐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막 흔드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리본은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인 것 같아요. 올림픽 오륜기를 상징하지 않나?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이냐? 시기는 이제 좀 이따가 영화에 빗대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죠? 뒤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무튼 그럼 제가 그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 한국 영화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잘 좀 이렇게 잘 이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영화 좀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 맞는 영화를 이렇게 좀 추려봤어요. 뭐가 비슷한 게 뭐가 없을까? 최근에 개봉한 히트 영화 중에 지금 현 상황하고 비슷한 게 없을까? 라는 걸 해가지고 조금 옛날 영화라도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는 연가시예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연가시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우리 왜 기생충약 먹잖아요. 그죠? 그런 기생충이 있는데 그게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알을 놓고 그게 뇌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뭐 사람 뇌를 파먹는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런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 하면 아메바라고 있었어요. 살인 아메바였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실제로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기생충에 감염이 됐는데 그게 뇌를 파먹고 있다는 뭐 그런 어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뭐 그걸 모티브로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연가시 같은 기생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람 몸에 파고드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재난 영화죠. 근데 출연진을 보니까 이한희 씨가 있네요. 이한희 씨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조카인가 그래요. 이한희 씨, 미스코리아 이한희 씨 아시죠?
미스 코리아 이한희 씨는 지금 문희상 국회의원의 조카인가 그래요. 옛날에 그 박진영 씨가 그렇죠.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이었나? 그 사람은 조카였죠. 박진영 씨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정관계에 의해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있으면 편하죠. 그죠? 자, 감기. 뭐 이거는 요즘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어떤 영화 중에 하나죠. 감기. 근데 감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다 감기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걸 통상 어떤 감기라고 칭하죠. 호흡기 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질병. 그걸 통상 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감기는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미래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감기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왜냐하면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기침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암 같은 건 그래요. 암 같은 건 자기만 아프잖아요. 물론 에이즈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암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곧 정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기만 아프기 때문에 수술을 하든지 전염이 없어요. 암은 전염이 안 되는데 감기 같은 경우는 전염이 되잖아요. 그죠? 공기를 타고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좀 몸이 약하거나 본인이 뭐 그런 저항력이 없거나 이러면 간염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감기를 암보다 더 위험한 질병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생제를 많이 써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나 내성이 생겼을 경우 치명적이죠. 아직 감기는 약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기는 약이 없어요. 다행히 이제 항체 같은 게 있으면 다행인데 감기는 약이 없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감기라는 건 본인이 몸이 약하면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감기는 약이 없어. 자기가 건강하면 안 걸리는 질병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감기의 스토리, 영화 스토리. 그러니까 뭐 지금 우한폐렴하고 비슷하죠. 감기가 쫙 걸려가지고 뭐 전국이 난리가 나는, 그죠? 그래서 뭐 사람들을 정말 여기 영화하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을 막 불에 태우고 군인들이 통제를 하고, 그죠? 막 그런 현상들 지금 우한폐렴하고 똑같은 현상이 이 영화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극한 질환. 그러니까 새해를 여는 웃음 바이러스. 이것도 이한희 씨가 나와요. 자,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근데 이 영화 자체 내용은 뭐 크게 그냥 뭐 형사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죠? 닭집하는 그런 내용, 닭튀김하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 닭이죠.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꺼내라 그랬어요. 머리가 닭대가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욕을 할 때 닭꺼내 그랬어요. 그죠? 비유적인 거죠. 이 사람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민주당 정권이 있는데 나온 영화예요. 그죠? 그럼 박근혜를 찬양을 하겠어요. 그죠? 비하를 하겠죠. 찬양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닭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뭐 수사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조류독감이죠. 아직까지 이 영화가 개봉이 됐을 당시는 아직까지 우한폐렴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죠? 한 1년 됐나요? 한 1년 정도 전에 개봉한 거니까 아직 우한폐렴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죠? 그냥 사스, 메르스 정도가 있었죠. 여기서 닭을 잡겠다라는 거는 사스, 조류독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거 보죠.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 엑시트.
소름이 끼쳐요. 이거 저도 이 포스터를 보면서 소름이 끼쳐요. 어우 막 그냥 깜짝깜짝 놀래 깜짝깜짝 놀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시나리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막 소름이 끼쳐 소름이. 어? 여기서 뿌리는 가스가 불화수소죠. 그죠? 여기서 그 어떤 이상한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 그 폭발을 시킨 탱크롤이 안에 들어있던 가스가 불화수소죠. 어쩌면 이렇게 상황을 똑같이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최고 너무 지금 그 상황을 똑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단하죠? 그죠? 소름이 끼쳐 소름이. 이거랑 감기랑 합쳐놓으면 우한이에요. 그죠? 상황이 지금 소름이 끼쳐요. 그죠? 이 영화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대충 이야기를 해드리면 테러리스트가 불화수소 같은 가스를 탱크돌이 차를 터뜨려서 어떤 도시에 그 가스가 퍼져 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그 가스를 피해서 이렇게 그 탈출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약간 세월호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같은 느낌도 좀 나요. 근데 지금 더 비슷한 건 우한폐렴이랑 너무 비슷해요. 기생충. 근데 아까 앞에 생각나시나요? 연가시 살인기생충. 전 이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2012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기억에서 가물가물 하겠죠. 이 기생충이 아니라 저 기생충인 거죠. 그죠? 이 기생충이 아니라 저 기생충인 거죠. 이거는 재난 영화라고 보긴 힘드니까. 그죠? 저 기생충인 거죠. 연가시인 거죠. 그러니까 연가시에서 정말 기생충이 저렇게 커지기는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대신 이제 기생충 대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죠. 봉준호잖아요.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바이러스 같은 느낌이 나죠. 그죠? 봉오동 전투. 근데 이건 그렇게 연관 있나? 근데 멘트를 봅시다. 죽음의 골짜기로 유인하라. 1922년 마지막 조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구한말 사태로 몰고 가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만약에 일본이 내년에 한국을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전쟁을 한다고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친일파 집단들은 설령 감옥에 만약에 탄핵이 돼서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본이 만약에 한국을 먹어버리면 1년이 채 되지 않아 풀려나겠죠. 그죠?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는 기세등등 할 테고. 그죠?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그죠? 그 전쟁을 하려면 타이밍을 제가 보기에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타이밍을 언제 보느냐. 이게 뭘까요? 근데 타이밍을 언제 볼 거냐 봤을 때 그거겠죠. 만약에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기 전 그 한 1년 정도 되는 공백기가 있겠죠. 그때 들어오지 않을까? 박근혜 때처럼. 그죠? 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하겠죠. 예전 독도 먹으러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김정이 나오는 거, 여자가 나오는 거죠. 박근혜처럼 해라. 자, 블랙머니. 여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론스타라는
회사, 예전에 외환은행을 사고 팔았던 그런 회사, 그런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는. 이게 뭘까요? 즉 뒷돈을 받았다는 거죠. 블랙머니라는 거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검은 돈이죠. 뒷돈을 뭔가 빼돌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 지금 국가 빚이 1700조가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 한국 부채가 1700조가 됐어요. 그죠? IMF도 가능할 테고 블랙머니도 가능할 테고. IMF 영화는 그 전에 나왔죠. 김혜수 씨가 나왔던 그 IMF 영화 전에 있었죠. 요 앞에 있었죠. 요게 약간 시리즈 2편 같이 찍은 거고, 여기도 또 이한희 씨가 나오네요. 그죠? 검은 돈이죠. 700조를 어디에 썼냐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썼냐 하면, 정부 예산이 1년에 400조, 고전에 400조 넘었어요. 400 몇십 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쓴 한국 예산이 얼마가 되냐면 400조, 400조, 500조예요. 그죠? 그죠? 얼마예요? 1300조죠. 3년 동안 1300조를 썼어요. 그리고 국가빚이 뭐 700조, 1000조는 뭐 뗀다 치고 700조가 늘었어. 3년 동안 국가 예산을 1300조를 쓰고 3년 동안 700조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 2000조, 2000조. 3년 동안 2000조를 썼어요. 근데 마이너스예요.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예요. 3년 동안 2000조를 썼는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대구 지역에 요번에 뭐지? 우한폐렴 퍼지니까 뭐래?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예산을 추경을 하고 있다?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산을 2000조를 써놓고 박근혜 정부 메르스 때 그렇게 욕을 해놔놓고 조건 잡고 나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한폐렴 같은 거는 그런 지역에 관리자가 있고, 물론 있으면 좋겠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관리자하고는 상관이 국가적인 재난이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미국으로 치면 FBI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연방정부가. 어디 지역 지자체한테 예산이 없어서 뭐 했네 뭐 했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가적 재난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죠? 뭐가 먼저인지를 몰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욕 먹는 거예요. 그죠? 천문. 이 영화는 뭘까요? 그죠? 솔직히 이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화 포스터를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생각나서 그래요.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청소하다가 뭐 이렇게 이상한 그런 거, 그 뭐지 뭐라 그럴까, 뭐 호수를 이렇게 뭐 연결을 했었나? 그러니까 물조리개에다가 수도꼭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물이 넘치면 이렇게 나오게끔, 좀 천천히 나오게끔 했던 그런 걸 뭘 했었는데, 그때 같은 반 친구가 야, 니 장영실 같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해시계 만들고 물시계 만들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전체 관문을 보고 시차를 나오고, 시차가 한 30분 정도 난다? 일본하고도 한 30분 정도 나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글쎄, 솔직히 좀 감은 안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영화가 최민식 씨, 장영실 역을 했던 최민식 씨가 이렇게 직언을 하죠. 왕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하는데 왕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치게 되죠.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내치게 되죠. 이걸 뭐 그때 이거 할 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가게 돼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가고 정부의 사람들이 나가고 조국도 나가고 사람들이 자꾸 처음에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나가게 돼요. 그거랑 유사한 게 아닌가, 정부의 상황이랑 유사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그리고 백두산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를 봤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라고 봤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백두산이 아니었을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하정우 씨가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 핵폭탄을 터뜨리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인위적으로 백두산을 화산을 터뜨리는 거죠. 그죠? 인위적으로 터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폭발이 날 테고, 그죠? 어마어마한 폭발이 날 테고 그 여파가 오겠죠. 남한에까지도 미칠 테고, 그죠? 그 백두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분진이 날라오죠. 분진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있는 레이더 시설을 다 막게 돼요. 그리고 그 백두산 내부의 분진 안에 광물질 같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 광물질 같은 게 분진같이 이렇게 날라오게 되면 레이더가 헷갈리죠. 반짝반짝반짝 거리니까 이게 미사일인지 적기인지 헷갈리죠. 그죠? 그럼 그럴 때 미사일을 쏴버리면 명중률이 올라가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백두산이 터졌을 경우 북한과 남한을 한 큐에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패를 했는지 아직도 진행 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일단 어쨌든 중국 쪽으로 들어가든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중국과 손을 잡고 하든 어떤 식으로든 백두산을 인위적으로 폭발을 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친일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전 답사를 갔다 왔죠. 집권 초기에 백성 갔다 왔죠. 그죠? 사전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죠?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지 카메라 갖고 와서 자세하게 찍었을 거예요. 어디를 터뜨려야 될지. 그죠? 경비가 삼엄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이 갖고 가서 백두산 이 영화처럼 사람이 갖고 들어가서 터뜨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미사일을 쏴야 될 거예요. 그죠? 미사일을 쏴서 분화구에 정확하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쉬울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밑에서 터져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그죠? 아니면 이게 공기층이 낮게 깔릴 테니까 저 백두산 꼭대기에서 천지로 터져야 효과가 크겠죠. 그죠? 그걸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건 뭘까요? 원래 이 영화는 미국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동물원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좀 뭐가 어려워진 동물원을 이렇게 다시 살리는 뭐 그런 그 있었어요. 영화가 있었어요. 요거랑 거의 유사한 영화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 내용이 뭐가 다르냐면 사람이 탈을 쓰고 인것 같이 동물인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걸 그거라고 봤어요. 일본에 가케뮤사라고 있어요. 가케뮤사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 박영규 씨라고 봅시다. 제가 박영규 씨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박영규 씨가 만약에 군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영규 씨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를 더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키, 등치, 생김새, 뭐 체형 이런 게 유사한 사람을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군주인 것처럼 갑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카케무샤라 그래요. 근데 능력치는 되게 떨어지죠. 그와 유사한 영화는 데이브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변장을 하고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죠. 정말 비슷한지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지 안 채는지 확인을 해보겠죠. 그죠? 뭐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걸 뉴스에 찍어서 TV에 내보내겠죠. 사람들이 눈치를 채나 눈치채지 않나. 만약에 변장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 경호원이나 옆에 수행원들이 진짜 수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쏟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그 비슷한 대사가 나오는데 동물원에 동물이 있으면 가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청와대 수행원들이 뒤에 받치고 있고 얼굴이 대충 비슷하면 그 사람은 뭐 사람이 이렇게 부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이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여기서 뭔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카케무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질병이 걸렸을까? 혹시 에이즈 같은 전염병 같은 게 걸렸을까? 그죠? 뭔가 몸에 심각한 어떤 상태가 생긴 게 아닌가? 아니면 죽었든지. 자, 남산의 부장들이 이어서 나와요. 그죠? 남산의 부장들 보신 분들 있나요? 대충 내용은 뭐 박정희 그 테러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부의 배신자가 있죠. 내부의 배신자가 테러를 하죠.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죠? 이건 제가 보기에 이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총선 이후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든 자한당이 승리를 하든 민주당의 내부 배신자들과 손을 잡고 문재인을 탄핵시킬 거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의미 같지 않아요? 그죠? 그거 외에는 그 시나리오 흐름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어쨌든 현재 대통령, 여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나오지만 현재 대통령은 어쨌든 문재인이니까, 그죠? 현재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히트맨이에요, 그죠? 국정원 암살자예요, 그죠? 이어서 나온 영화가 국정원 암살자예요. 이건 뭘까요, 그죠? 웹툰을 그리는 암살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죠?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이건 뭘까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국정원이 살아나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다? 글쎄, 솔직히 감이 좀 안 오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암살 용언을 시켜서 암살을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뭔가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이거는 지금 좀 미래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은 백두산이나 백두산 정도겠죠. 그죠? 한국까지 지금 나왔으니까 백두산 정도라고 봐요.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상황은 백두산 정도라고 봐요. 그죠? 백두산 정도라고 봐요.
해외로 가고 뭐 이랬으니까 지금 백두산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봐요. 그죠? 지금 요거 했고 요거 하겠죠. 그 4월이니까 뭐 사단이 나겠죠. 뭐 언제 사단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단이 나겠죠. 그죠? 그리고 히트맨, 암살자,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처럼 입을 벌리장, 입을 뭔가 이렇게 내뱉기 전에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신들의 어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하기 전에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부산행에서 좀비를 빼면 딱 맞죠. 그 좀비를 그냥 우한폐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딱 맞죠. 그럼 뭐 부산행이 원래 부산행2가 나와요. 올 여름쯤에 부산행2가 나와요. 옛날에 그 서울에 처음에 이게 서울에서 진행됐다가 이게 좀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애니메이션 작가죠. 애니메이션 작가죠. 맞죠. 그거랑 연결되나? 여기 또 그 부산행을 만든 영화 감독이 애니메이션 작가죠. 처음에 애니메이션 만든 작가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 그래서 웹툰인가? 부산행이 된다. 그럼 이거는 부산행이겠네. 그럼 그죠? 부산행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실제로 지금 대구에 퍼졌죠. 지금 대구로 왔죠. 곧 부산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게 기차가 어디로 갔죠? 대구 동대구역으로 왔다가 무궁화를 타고 저쪽으로 갔죠. 부산 쪽 무슨 동굴 쪽으로 갔죠. 그죠? 이 영화가 부산까지는 안 갔어요. 못 갔죠. 그죠?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어떤 동굴 안에까지 가는 데서 끝났죠. 아직까지 부산까지는 안 가겠네요.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좀비 바이러스를 우한폐렴으로 바꾸면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는 글쎄, 이거는 계획했다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완전히 터뜨리려고 했는데 안 터진 거죠. 이건 후쿠시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못 터뜨린 거죠. 터질 뻔했어요. 터질 뻔했대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노후화된 원전이 있었어요. 저쪽 울진에 노후화된 원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부품을 10년을 써야 되는 부품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11년을 쓴 거죠. 11년째 쓰면서 부품 원자로를 재가동한 적이 있어요. 그 잘못하다 터지죠. 지금은 이제 다 한 걸로 아는데, 정지시킨 걸로 아는데 가끔 그렇게 한 번씩 돌린대요. 터질 가능성 크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일본이 원전에 미사일을 쏴서 터뜨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방사능이 쫙 나올 테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위치가 원전의 위치가 큰 원전이 물론 전라도 쪽에도 있지만 동해 쪽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 만약에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원전에 만약에 맞을 경우 큰 피해도 있겠죠. 그죠? 다행히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있긴 한데 그래도 분명히 바닷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 수준의 큰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죠? 그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분명히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죠? 이렇게 그 한국 영화를 쭉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떤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나? 그죠? 앞으로 어떤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고 이 영화들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 영화들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걸 한번 이해를,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과거였으니까,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 있나?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그죠? 너무 흡사하니까, 지금 이 영화들 시나리오하고 방송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몰아가고 있는 이게 너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 청도에서 우한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분 한 명, 사망자는 뭐 정신병원이라니요. 거기가 정신병원에서 한 명이 사망을 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노인 요양병원 같은 거 있죠, 왜 그 연고자 없는 사람들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병원에서 사망을 했대요, 한 명이. 그러면 우한폐렴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죠? 죽여놓고 우한폐렴으로 뒤집어 씌울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죠? 부검을 해보면 좋을 텐데, 그죠? 가끔 의사들도 미친 의사들 있거든요. 그냥 지금 우한폐렴하고 상관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한폐렴은 언제쯤 사라질지 제가 예측을 해보면 4월 총선 이후에 사라질 거예요. 총선 이후에 사라질 거예요, 아마.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어떤 생물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4월쯤 되면 아마 수그러들 거다라고 이미 예견을 했어요. WTO인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걸로 들은 것 같은데, 4월 총선쯤 되면 없어질 거고. 왜 없어지냐면 시위를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잖아요. 민주당의 목표는 지금 뭐예요? 200석이에요. 그죠? 200선에서 헌법을 개헌하려는 200선이 목표예요. 그죠? 200선이 헌법을 개헌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가버리면 어쨌든 실패를 한 거예요. 그죠? 실패를 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위를 할 거예요. 시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무슨 신천지하고 뭐 이렇게 정관계 인사들하고 뭐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저쪽도 뭐 연관이 있다며요. 그죠? 그리고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전 통일교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그죠?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통일교 교주라고 했던 문선명 씨가 문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문씨는 한 가문이 하나밖에 없대요, 파가. 그러니까 박씨 같으면 뭐 고령박씨, 밀양박씨, 밀성박씨, 뭐 성주박씨, 뭐 이렇게 여러 박씨가 있잖아요. 근데 문씨는 가문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문선명하고 알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통일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관계인지. 그죠? 분명히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세력이 커야 될 테고. 그죠? 분명히 그 세력은 엄청나게 큰 세력이 있어야 대통령 당선될 거예요. 그죠? 통일교하고 무슨 관계인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끊임없이 지금 계속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 그런 거를 계속 나와요. 그 민주당에서 주로 쓰는 레파토리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박진만 씨 마약 했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예전에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박진만 씨,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있죠? 그 사람 마약 했는 거, 그거 레퍼토리 나오고, 광주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스캔들 났던 사람, 무슨 최태민이라는 사람하고 스캔들 났던 그거 계속 끄집어내고. 그죠? 그 레퍼토리가 뻔해요. 뭐. 그러니까 그걸로 선거를 계속 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망하죠.
발전이 없죠. 그죠?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표 찍어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말아먹고 있잖아요. 몰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라 빚으로는 이제 1700조, 3년 동안 무려 2000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 돈이 없대요. 제가 그럼 나라 빚은 뭐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빚이 많으면 그런 나라 빚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왜 이렇게 많이 빚을 쓰냐고. 그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라 빚이 700조가 늘어날 때 뭐 했냐는 거죠. 그죠? 이거는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진짜 걱정이 돼요. 그죠? 우한폐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전 별로. 근데 근육통은 좀 있다고 하던데 이게 그 우한폐렴 전문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결과가 나오니까 우한폐렴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대충 이렇게 제가 보니까 대충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몸에서 단백질 변성, 단백질이 돌연 변이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좀 몇 단계를 거쳐서 돌연 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돌연 변이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딘가에 기생충처럼 이렇게 붙는데요. 몸 여기저기에. 그러면서 뭐 영양분을 빨아먹겠죠.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증식을 한대요. 부피가 커지는 거죠. 우리 베이킹 파우더처럼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통이 오는 거죠. 공통적인 증상이 그거예요. 기침이 나고 근육통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근육이 입자가 한 10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5, 60개로 입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근육이 아픈 거죠. 기침이 나고 그게 혈관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혈관이 막히니까 숨쉬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게 심해 더 증식이 되면 사망까지 하는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사망까지 가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백질을 끊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 증식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쨌든 증식을 하게 되면 몸에 열이 나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열 내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1차적으로 열을 내려야 좋아지는 거죠. 열을 내려야 증상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버지 다리 그 골절 수술했을 때 그때 제가 뭐 어떤 간병을 했냐면 얼음 있죠. 얼음 주머니 같은 걸로 거기 다리 수술한 데를 계속 그 아이싱을 해줬어요. 얼음을 계속 갖다 대면서 그 부위에 열 나는 걸 계속 식혀줬어요. 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열을 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열을 내려주면 바이러스라는 거는 주입이 계속되지 않으면 언젠간 죽어요. 생명력이 짧죠. 그죠? 물론 생명력이 짧기 때문에 퍼지죠. 안 죽으려고 기침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죠. 자기 생명이 하루살이니까 바이러스 생명이 짧으니까. 그죠? 왜냐면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거든요. 기생충처럼. 숙주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나면 다른 숙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게끔 몸을 차갑게 만들면 몸을 차갑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끊어주는 뭐 약 같은 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단백질하고 결합되는 걸 끊어주면 뭔가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주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원인 이제 대충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나온 것 같아요. 결과는 이미 나온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이제 약간 임상실험이라 그래야 되나?
바로 투입하면 이게 부작용이 있냐 없냐라는 게 문제겠죠. 그죠? 우리 몸에는 어떻다? 항상 열이 나면 그게 어느 정도 열이 갑자기 급성으로 열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 누구라도 병이 난다.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